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JTBC가 인터뷰했습니다. 청년 문제를 비롯한 여러 주제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2018년 이후 방송 인터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인물을 직접 만나보는 걸어서 인터뷰 전용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회복돼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다니.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크게 뭔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경험 좀. 이렇게 기자님과 같이 인터뷰할 때? 근데 그 전에도 인터뷰는 있었잖아요, 언론과에. 예. 그래도 그 무게감이라든가 책임감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예. 예. 성남시장, 네. 경기도지사 이럴 때보다 훨씬 더 말 한마디도 사실 오늘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경선 과정에 있었던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뭐 해명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글을 새벽에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 글을 보니까 저는 잘 알잖아요. 어떤 마음일지. 네. 정말 그 진심이 전 느껴져서 저 혼자 사실 또 그날도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최근에 머리를 바꾸셨어요? 예.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예. 이재명 후보가 머리가 예. 굉장히 하얘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위장으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백발로 다니다가 염색을 조금 했는데 그 회색빛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네. 예, 부드러워 보인다고 오히려. 네네. 그랬는데 요즘은 또 본인이 마음을 다잡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조금 진하게 회색으로 염색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 배우자님이랑 서로 상의하셨어요? 이제는 제 말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 저한테만 있으니까 또 그런 불안한 감이 있는데 같이 다니면 사실 든든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캠프에서는 같이 안 보내요. 있는데 워낙 다닐 때가 많고 만나뵐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네. 이제 캠프에서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만나길 원하시나요? 근데 제가 네. 찡찡거리면서 좀 문자를 해요. 네. 나 너무 어려워요. 인터뷰 이런 거 괜히 했나 봐. 이러면서 하면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하면 된다고 예.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그냥 솔직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해라. 예. 처음에는 사실 저희 남편이랑 얘기할 때는 캠핑카를 빌려서 구석구석까지 다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캠핑카가 구석구석까지 가기가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리어요. 예, 오히려. 그래서 그게 이제 메타버스로 바뀌었는데 훨씬 잘한 것 같아요. 예. 후보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사실 정책으로 의견을 얘기하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되잖아요. 네. 사실 그 정책에 소외된 곳 그리고 조금 더 미치지 못한 곳 그런 곳에 주력을 하려고 해요. 남편 이재명 후보의 업무 스타일에 일단도 내비쳤습니다. 만날 방법이든지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막 혼자 막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걸 저한테 딱 던져요. 옆에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기본소득을 주면 어떨까? 그러면 저는 이제 첫 반응이 왜 공짜로 국민들한테 돈을 주나? 이런 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저의 수준에서 보기에.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방어적인 논리가 이제 본인은 이제 세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2030 청년 세대에 대해선 젊은 분들이 이재명이 그래도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꼰대를 인정하는 사람이라서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젊은 분들도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들어주리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들어주는 것 자체로 좋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40여 분 바깥 인터뷰를 마치고 실내로 장소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지금 뭐 찬바람 속에 오래 걸으셨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병원도 다녀오셨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제 거의 다 회복돼서 네. 걱정해 주시는 덕분에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게 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네. 신경도 쓰이긴 하는데 결국은 요즘 국민들은 너무 현명하셔서 네. 제자리를 돌아가는 시간도 빠르게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별 걱정을 안 합니다, 사실은. 전에 같으면 모르는데 요즘은 SNS도 많고 네. 창구도 있고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하거나 그리고 또 다 걸르시더라고요, 국민분들께서. 너무 과한 거는 과한 거를 대로 이렇게 걸으셔서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아직은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 뭐 의원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홍보를 해주시고 네. 저희 캠프에서도 또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아직은 따로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정치인, 배우자의 역할 등 부부 얘기로 주제를 돌렸습니다. 예. 뭐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평가해 주는 건 너무 고맙고 행복한 일인데 네. 저는 사실 정치인의 아내라는 자리는 그 무게감이 정말 상당해서 네.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부하려고 했고 네. 그런데 시장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조그만 일이 조그만 정책으로 인해서 바뀌어가면서 또 시민들이 좋아하고 또 칭찬해 주시고 네. 변화하는 사회를 보니까 이렇게 하는 정치면 뭐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살아보고 또 다음 생에 만날지 안 만날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거는 지레 그냥 그렇지, 자격지심. 자격지심이 위축이 됐던 거예요. 제가 힘든 걸 아니까 예. 이제 미안한 마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조만 하게 되면 김혜경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재명의 이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면 뭐 그것도 김혜경의 이름을 꼭 내세우지 않아도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김혜경 제 자신의 삶이고요. 네. 그리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또 친구로서 다양한 김혜경이 정말 잘 사는 것, 다양한 김혜경의 삶, 네. 네, 그게 제일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말미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는 100일 뒤 마음가짐을 물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제가 된다기보다도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실 분에게 바라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지금 저희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가장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일하는 여성에는 보육도 있고 출생도 있고 또 어르신의 문제도 있고 돌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배우자께서 특별하게 정말 세심하게 좀 배려해 주는 그런 정책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에요. 인간 김혜경의 필살기는 뭐다? 딱 정의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다니. 글쎄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잘 듣는 거. 잘 듣고 공감해서 남편 정치인 이재명에게 잘 전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소통. 듣고 소통. 네. 듣는 거. 네. 듣고 공감해서 전달하는 거. JTBC 전효입니다.